네, 수요일장 이수연 애프터 출발하겠습니다. 외국인 나가고 단기 트레이딩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믿을 건 실적뿐이다. 오늘 좀 이렇게 흐름을 연결지어봤고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때문이고요. 해리스와 트럼프가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지지율 경쟁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증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지수의 흐름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는 마이너스권 등락하다가 낙폭이 좀 커졌습니다. 외국인 순매도가 좀 늘어났고요. 0.39%대 현재 지나가는 상황,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좀 오늘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계속해서 외국인들 매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수 잘 견인받고 있습니다. 잠깐 한식 구간대에 상승분 반납했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기관 순매수가 코스닥에 좀 영향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81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고점보다 3포인트 차이인데 막판에는 이제 고점까지 다시 지수가 좀 올라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은 양 증시에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율을 앞섰습니다. 일단 그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하고 나서 직후에 이제 지지율을 계산했을 때는 트럼프 후보가 47%로 높았는데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해리스 부통령이 44%로 추월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막 지지랑 후원도 몰리고 있고 이게 될까 했는데 또 다시 트럼프 트레이드가 없어지고 삭제되고 해리스 트레이드가 오늘 또 시장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순환매가 돌고 있고요. 트럼프 수혜주로 거론이 됐던 우크라 재건주들은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할까?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부통령의 입장 차이는 너무 확연하게 다릅니다. 트럼프 후보는 전쟁 종결해야 돼라고 하고 있고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줘서 힘을 보태야 한다. 이렇게 좀 진짜 정말 극명한 입장이라서 이쪽은 뭐 지지율 차이에 따라서 정말 앞으로 변동성 많이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동안 이 재건 사업 규모가 674조 원이나 된다는데 일단 11월 전까지는 이 종목들이 변동성을 안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또 재밌는 점은 이게 또 단기적으로 최근에 많이 이 종목들이 급등했다 보니까 지지를 잘 받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 에버다임 그리고 데모 이 두 종목이 5일선 지지 받으면서 오늘까지도 양봉을 유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해리스 트레이드의 역풍을 맞으면서 오늘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단기 이평선은 여전히 잘 유지하고 있다. 만약에 또 트럼프 후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있어 보이는 차트다. 이렇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그리고 오늘 해리스 트레이드의 대표적인 이수혜 섹터가 바로 마리화나 대마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일전에 마리화나 비범죄화 그리고 합법화를 추진하겠다라고 그런 이력이 있어서 또 국내 관련 대마 종목들이 올랐는데 오성 첨단 소재가 최근 들어 강하게 올라오다가 오늘은 음봉 전환했고요. 오늘 가장 상승률이 높은 게 화일약품 그리고 오후장에 강했던 게 동구바이오 제약입니다. 현대약품도 그 대마 관련주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 종목도 상승률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고 에머리지도 급등했다가 상승분 다 반납하고 떨어졌습니다. 우리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쪽 종목도 정말 변동성이 강하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고 해리스 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신재생 쪽에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태양광, 풍력, 탄소 중립 같은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는데 이쪽은 섣불리 접근하지는 말고 대신 실적 모멘텀 그리고 좀 낙폭 과대인지 체크하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보자는 유진투자증권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고 해리스 부통령 이야기가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이쪽 섹터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세 체크하시죠. 대마 관련 종목들 시세 보시면 화일약품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상승 탄력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머리지가 장중에 거의 20% 넘게 급등했다가 지금 10%대, 한국 BNC, NFC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들이 상승분을 일절 반납했고요. 이게 대장주만 계속 갈지 아니면 순환매 성격으로 다른 종목들이 또 올라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역시 믿을 건 지금은 실적뿐이다. 트럼프 후보가 되든 해리스 부통령이 되든 하반기에 방사는 무조건 간다라는 기사에 머니투데이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목에.
트럼프 수혜도 얻어가고 또 수출 호조가 또 너무 좋잖아요. 요즘에 실적도 계속 더 올라가고 있고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 측에 나온 리포트를 좀 뜯어봤는데 일단 영업이익은 너무 좋습니다. 근데 특히 현대 로템이 매출 1조 원 넘어가고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이 넘어가는 게 그냥 사상 최초로 이렇게 성과를 낸 거라고 합니다. 이게 아직은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뜯어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앞으로 수출 파이프라인이 정말 견고한데 K9하고 장갑차 다 좋은데 이게 파이프라인이 견고하다고 언제 파나 하고 보면서 따라가면 늦다라는 겁니다. 미리 좀 사놔야 그 수출 성과를 냈을 때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리포트 내용이었고요. 현대 로템도 K2 전차 납품 물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2026년까지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산 쪽에서 가장 강한 건 한화 시스템이죠. 지금 오후장에도 10% 급등을 유지하고 있는데 유럽 방산 기업인 레오나르도와 공랭식 레이더 공동 개발하겠다. 근데 LIG 넥스원도 비슷한 그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뭐 행사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덜란드 왕립 항공우주센터와 MOU 체결했는데 그게 이 레이더 장착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는 한화 시스템이 가장 좀 모두 올랐기 때문에 오늘 더 급등한 것도 있고 전고점을 뚫어내면서 한화 시스템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 지켜봐야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실적 좋은 종목들이 주목을 받습니다. 실적 일정 체크해드리면요. 내일하고 이제 내일 모레에 발표되는 기업들입니다. SK 하이닉스 내일 있고요. 현대차도 내일 있어요.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또 장비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많이 올라가는데 이 종목들이 시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새로운 반도체 단이 또 뜨게 될지는 내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 그룹주도 그리고 조선주도 최근에 강했는데 내일 줄줄이 실적 발표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기아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 LIG 넥스원 이렇게 체크해 드릴게요. 또 최근에 건설주들도 랠리를 시작한다라는 내용의 리포트 있던데 건설주 흐름 보면서 또 애프터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방산주 시세 체크하고 마무리하시죠. 네, 한화 시스템이 10% 안팎의 강세 이어가고 있고 뭐 4대 방산 종목이 아니더라도 세트랙 I라든지 웨이브 일렉트로도 최근 시세 좋았는데 또 오늘 급등하는 모습 나옵니다. 우리기술, 한국항공우주 전반적으로 오늘 방산 섹터에 괜찮은 시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계속 지켜보시죠. 브리핑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